자, 우리 정보 처리 기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소형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개발자들을 위한 보편적인 지식에 대한 시험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요 요구사항 확인 부분인 건데, 자, 저걸 왜 하는 거죠? 요구사항이 뭐냐? 라고 하면은 누구의 요구사항일까요? 그쵸? 고객의 요구사항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고객 만족을 위해 요구사항을 확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저희가 이제 개발자라고 해볼게요.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각각 클라이언트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 고객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만약 뭐 쇼핑몰 제작을 한다 라고 해요. 자, 만약에 저보다 높은 뭐 차장님 이런 분한테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뭐 이거 요구하신 게 맞으실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거는 솔직히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가 차장님 자리 가가지고 여쭤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 회사는 서울에 있고 고객은 뭐 저기 부산에 있어요. 그럼 내가 항상 부산까지 가가지고 그 고객의 요구사항을 확인을 할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매번 확인을 한 다음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쵸? 처음에 이제 그 요구사항 다 확인해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다 만들고 나면은 그 고객님한테 가져다 주겠죠. 어떠냐고. 자, 근데 그랬을 때 항상 듣는 비율적으로 보면은 아, 내가 요구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자, 고객들이 비교적으로 이제 본인이 소프트웨어를 알지 못하잖아요. 고객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시키는 걸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스템을 원하는 대로 딱 잘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너무 실패를 많이 한 거예요, 개발자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야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요구사항 확인을 강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는 그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이제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현행 시스템 분석하기 라는 말이 나와요. 자, 저거는 왜 해야 할까요? 자, 사실 우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부산에 바로 가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으면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현재 지금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고객한테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본인이 쓰고 있는 게 앱인지 웹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컴퓨터가 지금은 엄청 많이 변해가지고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제가 한 5살 때쯤 엄청 오래됐을 때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이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사원 관리를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창고 자재 물건 관리 이런 걸 한다라고 해도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엑셀로 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근데 이제는 전화를 해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이미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업체가 만들어준 그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달라, 아니면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얘가 이 프로그램을 적응할 수 있게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한테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공학, 개발론, 현행 시스템 파악, 개발 기술 환경 분석,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왜 한다? 고객은 뭘 사용하고 있는지 본인이 잘 모르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이거를 먼저 원인 깔끔하게 이제 파악을 하고, 아, 이게 이런 걸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나서 이제 고객한테 가야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대화가 나오고,
그 사람이 원하는 요구 조건에 대해서도 내가 뭐 이건 될 것 같고 이건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대화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대화를 한다면 뭐 쓸데없는 얘기들만 하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현행 시스템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다? 쓸데없는 고생을 덜 하려고 하는 거다 라는 거.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뭐 분석을 해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고객이 뭐 이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래요. 자, 그래서 이제 시스템 해가지고 간 거죠. 자, 그러는 과정이 이제 뭔 거예요? 이제 요구사항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왜 하는 거죠? 뭐 이 기능을 추가하면은 뭐 며칠 정도 소요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확실하게 요구사항 이제 확인하는 과정은 실제로 이제 개발할 사람들이 다 가지고서 내가 막 여기서는 뭐 이 사람들이 막 엄청 요구한 게 많았어요. 한 10개 막 이렇게 10개, 100개 이렇게 됐어요. 그 중에서 거르고 미심적인 거 막 다 확인하고 뭐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을 이제 요구사항 확인하기라고 하는데, 자, 저거를 왜 하는 거예요? 고객의 정확한 요구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한번 물어보는 게, 자, 요구사항 확인하기는 정말 그 담당하는 사람이 귀찮다라고 할 정도까지 물어야지 어느 정도 정확하게 그 요구에 맞는 그 시스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분석 모델 확인하기라는 게 있어요. 자, 분석 모델 확인하기. 저거는 뭐죠? 사실 이 순서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순서는 아니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책에 있는 그 공부하는 그 방식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작성을 해놓은 거고요. 어쨌든 요구사항 확인하는 부분은 뭐다?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고, 뭐 분석 모델 확인하기가 왜 필요하냐? 그 아까 전에도 뭐 몇십억, 몇백억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그거 제가 혼자 하나요? 안 돼. 개발하는 사람이 저 혼자면은 뭐 가능하면은 좋겠지만, 그렇다라기보다는 뭐 여러 회사가 합작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개발자들이 뭐 다 같이 해야겠죠. 자, 그랬을 때 보통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걸로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림으로 뭐 보여주는 방식도 있고, 그것도 다 달라요. 나는 만약에 뭐 동그라미로 이렇게 다 그려가지고 이 사람한테 보여준다. 근데 뭐 저 사람은 다 네모로 그려서 보여줘요. 그러면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알려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알려주고 이러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유할 때 그 방식을 일관적으로 통일을 하자. 너무 중구난방이니까 이 표준적인 분석 모델을 제시를 해서, 여기 보면은 모델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 다 각각의 방식으로 표현을 해서 내면은 너무 어지러우니까 표준적인 방법을 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너희들도 다 작성을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관한 거를 저희가 배우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것들에 대해서 각각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요구사항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다 해야겠죠. 그쵸? 자, 그래서 현행 시스템을 분석하는 방법이 쓸데없는 고생을 덜 하려고 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무슨 말인 거예요? 좀 더 향후 개발할 시스템의 방향성을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건 거고, 이거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그냥 제 말로 그냥 풀어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해서 나오는데 요 HIPO. 자, 저거는 뭐예요? 얘는 하향식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문서화 도구입니다. 자,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고 유지보수하는 게 좀 쉽습니다. 특징에는 그리고 도표라고 해서 도표들이 나온다 라고 써있는데 구조도 이게 가시적 도표 그리고 개요 도표, 상세 도표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 가시적 도표라는 거는 전체적인 기능과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의 특징은 기능과 자료의 의존관계 이런 것들을 동시에 표현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 그 두 번째 V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V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는 좀 더 테스트를 신경을 쓰는 애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 포코스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따가 배울 텐데 여기 나와 있어서 자, 포코스 모델의 시스템 검증과 테스트 작업을 강조한 모델로 뭐가 좋으냐? 반복과 재처리 과정이 명확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고 그렇다라는 거는 시스템 개발에도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그 테스트를 단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책임이 명확해지는 거죠. V 모델 같은 경우 요게 지금 V 모델이거든요.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형, 바이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요게 지금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의 V 모델. 얘 순서들이 가끔가다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공항. 자, 저거는 뭐예요? 제공학은 기존의 시스템을 가다듬고 뭐 이런 거죠. 이미 있는 기능을 재사용하는 기법인 거예요. 자, 얘 장점은 뭐죠? 재사용하니까 시간도 처음부터 창조해내는 것보다 훨씬 조금 될 거고 비용도 처음부터 다 만드는 것보다 좀 더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실패의 위험도 조금은 줄어들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제공학의 목표. 자, 제공학의 목표는 뭐다? 유지보수성 향상이 최우선이고 뭐 소프트웨어의 수명 연장이라던가 뭐 요런 부분이 이제 제공학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역공학.
얘는 뭐예요? 소프트웨어를 분석하여 개발 과정과 데이터 처리 과정을 설명하고 설계 정보를 재발견하는 작업. 가장 간단하고 오래된 형태는 재문서화죠. 자,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자, 소프트웨어의 생명주기 라는 말이 뭐죠? 개념 형성부터 시작을 해서 운영, 유지, 보수 할 때까지 그 모든 총 과정들에 대한 그 과정을 생명주기라고 하죠. 소프트웨어의 생명주기라고. 그래서 순서가 뭐예요? 이거 하면 꼭 나오잖아요. 요 타당성 검토, 개발 계획,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운영, 유지, 보수. 요 순서인 거죠. 자, 생명주기란 뭔지 알았고, 아, 처음 시작해서 이제 그 마지막 유지보수 이를 때까지의 그 과정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거 알았어요. 자, 그 생명주기의 역할이 뭔 거죠? 그냥 기본적인 골격인 거죠. 계획 수립할 때에. 자, 이렇게 하면 좋은 거는 용어의 표준화, 문서화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애들이 뭐가 있어요? 포커스 모형, 프로토타입 모형, 나선형 모형, 애자일 방법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죠. 자, 포커스 모형. 얘는 뭐죠? 뭐라고요? 떨어지는 거요? 아, 그쵸. 그렇게 폭포 떨어지는 모양대로 다시 위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쵸? 자, 아마 보헤미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보헤미 제시한 모형이 맞네요. 사람 이름들이 몇 개 조금 헷갈려가지고. 제시한 고전적 모델이죠. 가끔 가다가 무슨 모형인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사람 이름으로 가끔 키워드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걸 알아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다만 사람 이름이 더 어렵다라는 사실. 자, 아까 전에 폭포 순서대로 폭포가 떨어지듯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얘의 특징이죠.
자, 얘의 장점은 뭐예요? 폭포수 모델의 장점. 해놓은 게 많아요. 해놓은 게 많아요. 그쵸? 성공 사례가 많죠. 그리고 단계별로 그 정의가 명확하죠. 그쵸? 그리고 산출물도 명확하고요. 단점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쵸? 폭포 거꾸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전 단계의 오류, 수정을 반영하기가 어렵죠. 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폭포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수정할 수 없잖아요. 그게 얘의 제일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막 개발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고객님이 이것 좀 뭐 이렇게 해서 좀 수정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그것도 반영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애 프로토타입. 자, 얘는 뭐예요? 프로토타입. 이 단어 자체도 엄청 많이 나오죠. 자, 실제랑 뭐 유사하게 제작을 한다 이러면 무조건 다 프로토타입이잖아요. 그쵸? 자, 프로토타입이 견본인 거예요. 견본을 미리 만들어 최종 결과물을 예측하는 모형. 자, 얘는 왜 나왔어요? 폭포수 모형 때문에 나온 거죠. 폭포수 모형의 단점을 좀 나온 애고. 자, 쟤는 장점, 단점이 뭐죠? 자, 저걸 이용을 하면은 원하는 고객님도 거의 실제와 유사한 견본을 보고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예상했던 게 이게 맞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 것도 훨씬 쉽고, 그리고 거의 구현하기 직전이니까 골격도 확실해지고 요구사항들을 충실히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점은 거의 실제하고 유사한 견본을 미리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실제 결과물보다 얘한테 너무 치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견본에만 치중해서 실제와의 그 차이를 줄 수 있어서 혼동을 줄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선형 모델 모형. 자, 얘도 누가 지시했어요? 보햄씨가 하셨죠. 저분이 뭐 일을 조금 덜 했더라면 우리가 이만큼 배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점증적, 집중적 모형이다. 자, 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반복 수행하는 이유가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쵸? 나선을 돌아가면서 각 개발 단계를 반복 수행하여 누락된 요구사항 추가도 가능.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하는 과정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자, 장점은 피드백이라기보다는 우선 제일 큰 장점은 뭐예요? 위험이 제거되니까 완성도가 좀 높은 개발이 가능하죠. 단점은 큰 걸? 얘는 대형 프로젝트에 유용해요. 대규모 프로젝트에. 왜냐? 비용이랑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근데 만약에 위험 요소들이 다 사라졌다. 짱인 거죠. 자, 단점은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위험 요소들을 다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애자일 반복론. 자, 얘의 개념은 뭐예요? 아까 전에 희건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그거죠. 고객의 협업에 초점을 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중 설계 변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어떤 그 절차와 도구보다 개인과의 소통, 피드백을 중요시하죠. 요거랑 지금 헷갈리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자, 얘의 큰 특징이 뭐예요? 짧은 릴리즈를 반복하는 것, 점증적으로 설계하다, 뭐 사용자가 참여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얘네들의 그 종류 중에 좀 자주 나오는 게 스크럼 얘죠. 자, 여기 써있죠. XP, 스크럼, 짝, 프로그램 등이 있다. 자, XP 같은 경우에 뭐 나오는 애가 뭐 크진 않고, 얘가 뭐예요? 고객의, 우선 요 애자의 반복로의 종류인 거니까 얘 고객 협업에 초점을 준다라고 해서 얘도 뭐예요? 결국엔 고객 참여에 뭐 요구사항에도 만족을 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자, 얘한테서 자주 나오는 애는 5가지 핵심 가치. 필기에도 나오죠. 뭐예요? 소통, 단순성, 피드백, 용기, 존중. 요 5가지죠. 근데 누가 봐도 막 용기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꾸 이거 오답으로 찍는데 알고 보니 얘는 정답이었고. 자,
그리고 스크럽. 자, 얘는 뭐예요? 얘의 개념은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소규모 팀 중심의 방법론. 활발한 소통과 협동심이 필요하며 각 팀원들이 뭐 역할이라던가 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얘의 가장 좋은 특징은 뭐예요?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처가는. 얘의 특징이 뭐예요? 뭔가 소통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막 개방되어 있는 회의실 같은데 그런 데서 작업을 하고 매일매일 한 15분씩 회의를 하면서 기능 개선하려고 하는 거에다가 우선순위를 딱딱딱딱 두고 실제 동작 가능한 결과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자, 기본적인 원리는 요구사항, 그 설계들이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잘 드러나야 되고 팀은 스프린트 단위로 개발을 하면서 30일 반복을 하고 그 정해진 시간들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완료된 작업들은 백로그에 기록을 하여 1일 미팅 그 정보들 걔네들을 교환을 하는 거죠. 스크럼으로. 자, 팀의 역할에는 뭐가 있어요? 제품 책임자, 스크럼 마스터, 스크럼 팀. 요 세 가지가 있는 거고 얘네들의 흐름 작업도 같은 거는 여기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얘 영상 확인해 보면은 1분밖에 안 돼요. 아, 이거는 광고구나. 잠시만요. 5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지금 몇 분이에요? 3분 38초죠. 자, 이 정도 투자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5분씩 해서 한 9개 하면은 1시간 안 되죠. 그래서. 자, 그리고 현행 시스템 파악으로 가볼게요. 여기로. 자, 현행 시스템 분석 했을 때 지금 기존 시스템을 분석해야 한다 라고 써있죠. 자, 분석의 정의와 목적은 개발 범위를 확인을 하고 방향성을 설정을 하는 게 목적이며 현재 제공하는 그 기능과 타 시스템의 정보를 교환하고 분석, 파악하는 게 목적인 거죠. 자,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시스템 파악 절차가 1단계 구성 파악, 기능 파악, 인터페이스 현황 파악 해야 되고 2단계가 아키텍처 파악, 소프트웨어 구성 파악 3단계가 하드웨어 현황 파악, 네트워크 구성 파악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막 그림으로 보지 않으셨나요? 저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거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고 지금 시스템 아키텍처 걔네들은 뭐예요? 상위와 하위 시스템들 걔네들 간의 관계, 뭐 상호작용, 뭐
각각 동작 어떻게 하는지 원리 파악하고 뭐 컴포넌트들을 뭐 식별하고 상유 작용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제 뭐 툴 같은 거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 개발기술 환경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번 플랫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플랫폼이 뭐예요? 다양한 그 애플리케이션들, 걔네들이 작동되는 기본적인 OS 운영체제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용자가 문제 요구 시 그 성능 분석을 해서 문제를 파악을 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거고, 그 분석하는 항목이 아마 가끔가다 나오는 애들이죠. 응답시간, 가용성, 사용률, 요거 세 가지. 가용성, 사용률. 자, 분석하는 방법에는 뭐 사용자 인터뷰를 해가지고 뭐 어떤 게 불편하냐, 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능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뭐 현 시스템의 뭐 플랫폼 같은 거 평가를 해가지고 뭐 점검 같은 거 해보고 자료 분석 같은 거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여기 보면은 현행 시스템의 OS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뭐예요? 뭐 라이센스 종류, 사용자 수, 뭐 기술의 뭐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 확인을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뭐 OS 종류라던가 버전 이런 것들, 뭐 패치 일자, 뭐 백업 언제, 주기를 언제만큼 이렇게 하는지, 뭐 가용성, 성능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고려를 하고 뭐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DBMS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DBMS는 뭐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오라클, 뭐 MySQL, 뭐 SQLite, MongoDB 뭐 이런 종류들을 갖고 있고, DB의 그 중복, 종속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시스템인 거고,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그 DB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DB를 구성하고 접근하고 뭐 관리 유지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을 갖는. 자, 그 DBMS를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뭘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떤 종류인지, 뭐 어떤 버전인지, 뭐 유지보수, 백업을 얼만큼씩 하는지, 저장 용량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규화에 대해서 아직 나가진 않았는데, 각 테이블이 정규화가 얼만큼 되었는지, 조인 난이도가 얼마만큼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쵸? 자, 분석해야 될 때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뭐가 있어요? 뭐 성능, 가용성, 기술 지원, 상호 호환성, 구축 비용 이런 식으로 있는데, 구축 비용은 뭐 오라클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다 사용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뭐 라이센스 정책, 뭐 비용, 유지비, 관리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호환되는 것도 설치 가능한 OS 종류들, 그리고 그 OS에서 지원되는 것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기술 지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픈소스인지, 뭐 사용자들 간의 뭐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제조한 업체가 안정적인 기술 지원이 가능한가, 뭐 가용성은 장시간 운영을 했을 때 얘네들이 뭐 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뭐 잘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성능은 당연히 뭐 대규모 데이터 처리 가능한가, 뭐 이런 것들. 자, 네트워크 구성도는 뭐예요?
서버 위치, 연결 방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파악을 하고 뭐 라우터라던가 스위치, 게이트웨이, 방화벽 이런 것들 뭐 서버들의 물리적인 거, 구조적인 거, 그런 위치랑 관계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뭐 그러면은 이제 뭐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 이러면은 뭐 대응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죠. 네트워크 구성도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미들웨어 현행 시스템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들웨어, 자 여기서 맨날 나오는 애 있죠. 누가 있어요? 미들웨어의 대표적인 애 와스. 이거 못 들어보셨을까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미들웨어 하면 무조건 시험 문제 얘가 나왔을 텐데. 자, 얘는 뭐예요? 영어 찍기 힘들어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자, 미들웨어가 있는 그 위치는 어디죠? 운영체제하고 소프트웨어 그 사이에 있는 애라서 미들웨어인 거죠. 왜냐면은 서비스 같은 거를 추가 확장해서 이제 사용자한테 제공을 하려고 저것들을 사용을 하는 거고, 대표적인 애가 얘인 거죠. 자, 쟤는 뭐예요? 자, 무조건 그 딱 네 글자가 있다. 동적인이라는. 웹서버하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하고 차이로 나오는 게 뭐예요? 동적, 정적인. 이 둘의 차이인 거잖아요. 자, 얘는 동적인 웹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뭐 데이터 접근, 세션, 뭐 트랜잭션 관리 이런 라이브러리 제공해주고, 서버 계층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할 수 있는 환경 같은 거를 제공을 해주죠. 자, 여기다가도 뭐 웹서버, 톰캣, 자바 이런 애들 다 미들웨어라고 얘기를 하고, 운영체제는 아닌데 그렇다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들. 자, 그리고 저기 지금 보면은 오픈소스 라이선스라고 되어 있는데, 오픈소스라는 게 뭐예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거죠. 누구든지 아무나 공짜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대신 여기서 만약에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걸 고려해야 돼요? 만약에 뭐 상업적으로 사용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별적으로 그냥 내가 쓰는 건 상관없는데 뭐 그렇게 쓰는 건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라이센스의 그 허용 범위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위반을 방지를 해야 될 거고, 뭐 사용자 수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야겠죠. 뭐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오픈소스라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요구사항 확인 여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왜 하는 거죠? 고객의 정확한 요구를 확인을 하려고. 자, 그랬을 때 요구사항의 정의는 뭐예요? 문제 해결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객으로부터 이제 요구되는 그 기능들, 뭐 당연히 제공돼야 되는 그 사항들,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만족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제약사항 같은 것들을 우리가 요구사항이라고 말을 하죠. 자, 요구 공학은 뭐죠, 그러면? 자, 요구 공학. 걔네들은 이제 시스템, 요구사항 그 문서들을 검증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그 구조화된 활동의 집합인 거죠. 그 둘의 차이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구사항의 목적은 뭐예요?
뭐 요구사항이 누락되는 걸 방지를 하고, 뭐 상호 이해관계 간에서 뭐 오류가 생겼을 때 뭐 그런 것들도 제거를 해서 결국에는 경제성을 조금 높이려고 하는 거죠. 제공하려고. 자, 프로세스라는 거는 뭐 괜찮을 것 같고, 자,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것. 자, 문제 해결과 목표를 명확하게 도출을 해내는 거죠. 이 과정에선 당연히 그 이해관계자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고, 도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도출 기법. 자, 1번 문서 분석. 자, 이건 뭐예요? 뭐 교육 매뉴얼이라던가 조직도라던가 뭐 정책 매뉴얼, 보고서 이런 것들을 뭐 분석을 하는 방법인 거죠. 걔네들을 딱 보고 나서 변경하거나 개선해야 할 그런 필요성들을 찾아내는 것. 자, 2번은 관찰하는 거죠. 직접 작업을 지켜보면서 정보를 도출을 하는 거죠. 자, 대신 이 과정은 뭐가 좀 그래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거죠. 계속 지켜봐야 되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설문을 하는 거죠. 자, 설문. 우리 설문조사 왜 해요? 광범위한 사용자로부터 의견이 필요할 때 저런 걸 사용을 하잖아요. 다만 익명을 보장해야 하고, 뭐 약어라던가 뭐 편견을 가진 질문이나 단어들은 피해야 하고,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담아도 안 되고, 흥미를 유발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각 질문들은 논리적인 단위로 분류를 해야 한다라는 주의사항이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인터뷰가 있죠. 인터뷰는 뭐예요? 심층 대화로 요구를 끌어내는 거죠. 얘는 이제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그냥 계획해도 안 되고 잘 계획해야겠죠. 다양한 관련자와 인터뷰를 하는 게 좋고, 자, 절차는 어떻게 되죠? 대상자를 우선 선정을 해야 하고, 일정을 계획을 하고, 질문을 작성을 하고, 인터뷰를 한 다음에 분석하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중요한 거 딱 하나만 더 봅시다. 프로토타이핑. 자, 얘는 아까도 봤지만 뭐예요? 요구사항을 토대로 시제품을 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도출되는 그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들을 지속해서 재작성하는 거고, 자, 뭐가 좋아요? 이해하기가 쉬워서 사용자하고 개발자 간의 사이의 의사소통에 훨씬 도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변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왜냐면은 걔가 원하는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내가 다 시제품까지 지금 만들었는데 뭐 거기서 추가적인 뭐 갑자기 요구가 바뀐다라던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자, 그리고 다만 단점이 있다면 얘도 비용이 비싸다라는 거. 자, 요구사항 분석으로 보면은 요구사항 분석은 뭐예요? 그 요구사항들을 이제 정제를 하는 거죠. 뭐 100개 말했다라고 해가지고 다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제를 해서 도출을 하고 충분하고 정확하게 기술을 해서 그 개발해야 할 범위들을 파악을 해서 비용, 일정 이런 것들 제약들을 설정을 하고 타당한가 조사를 하고 문서화를 한 다음에 분석 기법의 종류 뭐가 있어요? 뭐 기능적 요구사항, 비기능적 요구사항, 시스템 요구사항, 사용자 요구사항, 뭐 우선순위 판단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한 다음 이제 뭘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객체에 대해서 모델링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객체에 대한 모델링은 문제 발생했을 때 이해를 하고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이제 그 개념 모델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UML이라는 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개념 모델의 역할이 되게 되는 거죠. 아직 여기에는 없는데. 자, 그리고 요구사항 할당하는 건 구성 요소를 식별을 하고 타 그 요소들과 상호작용 분석을 하고 요구사항 추가를 하는 그 과정인 거고 요구사항 협상하는 과정은 그 적절한 기준점을 찾아가지고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이제 해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때 이제 가끔가다 나오는 단어가 중에 정형 분석이라는 게 나오죠. 자, 얘는 뭐예요? 정형화된 언어를 이용해 요구사항을 수학적 기호로 표현 및 분석하는 것을 말하죠. 자,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에는 우선 문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 인터뷰 과정이라던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이 나오고 이제 더 자세히 조사하는 과정이 이제 전개 과정인 거고 뭐 다이어그램이라던가 자동화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평가하는 그 과정들이 있고요. 그 작업한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재정리하는 그 과정이 있는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분석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문서화 작업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요구사항 명세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잘 정리된 문서로 만든다 라고 되어 있죠. 리을이 빠졌네요. 자, 어떤 것들을 작성을 해요? 시스템 정의서. 자, 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 이 세 가지를 작성을 하죠. 그 요구사항 명세라는 작업은 이제 나중에 검토되고 평가되고 승인될 수 있도록 문서화하는 작업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작성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제약 조건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기술을 해야 하고 당연히 뭐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를 시켜놔야겠죠. 그리고 이제 뭐 시스템 외부 행위들을 기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알고리즘 같은 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이제 작성하는 방법 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대신 다만 주의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어요? 기능적 요구사항은 모두 명확하게 기술을 하지만 비기능적 요구사항들은 필요한 것만 딱. 자, 그리고 요구사항 확인. 이건 뭐예요? 이제 문서 만들어진 거 잘 확인해보면 되는 거죠. 문서 내용들을 검토하고 검증하는 그 단계로서
명세서에 올바르게 잘 기술이 되었는가 검토를 하고 목적 같은 거나 뭐 표준, 일치성, 완전성 이런 것들 이해되시죠? 자, 그때 뭐 타당성에 대해서 검증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뭐 무결성, 일관성, 명확성, 기능성, 검증 가능성, 추적 가능성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관리.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테스트죠, 테스트. 인수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통합 테스트, 단위 테스트. 자, 저거를 좀 크게 두리뭉술하게 얘기를 하면 뭐예요? 우선 단위부터 먼저 테스트를 했다가 그 단위들로 이루어져서 걔네들 통합을 시킨 다음에 통합 테스트를 하고 그 통합된 걔네들을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 만들어서 그 시스템 테스트를 하고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테스트를 하는 게 이제 인수 테스트인 거죠. 그 과정들 봅시다. 하나씩. 자, 우선 아까 전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은, 미들웨어라는 게 아까 전에 여기 나왔었는데 얘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셔서,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환경 간의 원만한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어해주는 소프트웨어인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미들웨어가 요 워스인 거고, 얘는 뭐예요? 얘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계층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트랜잭션 관리, 뭐 다른 시스템과의 애플리케이션 연동 지원하는 서버. 운영체제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없겠죠. 운영체제는 뭐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뭐 윈도우, 맥, 리눅스, 유닉스, 뭐 핸드폰 모바일로 따지면은 안드로이드, iOS 이런 애들이 운영체제인 거죠. 그 컴퓨터하고 사용자하고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끔가다 나오는 애들이 디자인 패턴이 나오는데, 위에서 아까 정리를 하려고 했다가 안 나와 있어서 여기다가 넣어놨죠. 요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을 드리면, 자, 디자인 패턴은 뭐예요? 소프트웨어의 설계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자주 쓰이는 설계 방법을 정리한 패턴입니다. 디자인 패턴 유형에 이제 목적에서 그 세 가지가 가끔 가다가 눈에 들어오죠. 뭐예요? 생성, 구조, 행위. 자, 생성은 객체 인스턴스 생성에 관여, 클래스 정의와 객체
생성 방식을 구조화, 캡슐화를 수행하는 패턴인 거죠. 구조는 클래스나 객체의 조합을 다루는 패턴인 거고, 행위는 클래스나 상호 객체들이 상호 작용하는 방법과 역할 분담을 다루는 패턴인 거죠. 이때 중요한 건 클래스는 컴파일 타임에 정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객체는 런타임에 동적으로 결정이 되죠. 디자인 패턴의 종류가 엄청 많이 있는데 걔네들을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이거 설명하려면 하루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종류들에 대해서 뭐 싱글톤 패턴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 얘는 좀 길 거예요. 한 30분짜리 영상일 거예요. 네, 그래서 걔네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만한 건 기능적 요구사항, 비기능적 요구사항, 이 부분도 많이 되는데, 기능적 요구사항은 뭐예요? 딱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그거에 대한 요구사항인 거죠. 뭐 어떤 상황에 대해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뭐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력이나 자,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뭐예요? 이거는 뭐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제약사항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작성을 한 거죠. 품질 그런 거. 그래서 나오는 게 뭐 신뢰성, 사용성, 뭐 유지보수성, 이식성, 뭐 보안성,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요 분석 모델 확인, 요 검증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1번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